뉴욕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수용소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셰리프는 반 트럼프 시위대에게 폭력 행위 시 사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여파가 한인 동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체포 관련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롱아일랜드에서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을 구금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조단 맘다니 주 하원 의원이 어젯밤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뉴저지주 뉴욕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수용소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최소 4명의 수감자가 사라지면서 탈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요크에 위치한 델라니홀 IC 수용시설에서 50여 명의 이민자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시설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4명의 수감자가 실종됐으며 탈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는 수감자들이 제공되는 식사의 질과 배식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격분했고 수용소 내 기숙사벽 일부를 무너뜨리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침대 시트를 엮어 밧줄을 만들어 3층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탈주한 수감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델라니홀은 민간 교정회사인 GEO 그룹이 운영하는 교정시설로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와 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히며 수용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과 뉴욕시장이 시설 안으로 진입하며 뉴욕시장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탈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어제 오전에도 해당 수용소 앞에서는 약 30여 명의 시위대가 IC 체포 및 구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메가이버 연방 하원 의원이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구금시설 수감자 폭동 및 탈주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반 트럼프, 반 IC 시위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셰리프 보안관은 시위대가 수사 요원에게 벽돌을 던질 경우 사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레바드 카운티 셰리프 소속 웨인 아이비 보안관은 어제 열린 반이민정책 시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반 IC, 반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If you resist lawful orders, you're going to jail. Let me be very clear about that. If you block an intersection or a roadway in Brevard County, you are going to jail. If you flee arrest, you're going to go to jail tired because we are going to run you down and put you in jail. If you try to mob rule a car in Brevard County, gathering around it, refusing to let the driver leave, in our county, you're most likely going to get run over and dragged across the street. If you spit on us, you're going to the hospital and in jail. If you hit one of us, you're going to the hospital and jail and most likely get bitten by one of our big, beautiful dogs that we have here. If you throw a brick, a firebomb, or point a gun at one of our deputies, we will be notifying your family where to collect your remains at because we will kill you graveyard dead. We're not going to play. This has got to stop.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예정된 반 IC, 반 트럼프 시위, 일명 노킹스 시위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노킹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왕정주의에 비유하며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비판하고 트럼프를 왕자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반정부 성향의 전국단체 50501 무브먼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정책 시위에 대응해 4,000명의 주 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했으며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역시 5,000명 이상의 텍사스주 방위군과 2,000명 이상의 주 경찰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강경 대응 조치 속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이 이번 주말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한인 사회의 피해와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 추방 강도를 높이면서 그 여파가 한인 동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 시민단체들이 전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내 한인 동포 권리 옹호 시민단체 연합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지역 가입단체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우 미 교협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이후 한인 마트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한인이 밀집된 다른 대도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교회의 한 한인 마트의 경우 최근 IC 요원들이 들이닥쳐 이민자 2명을 체포해 가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우리센터의 제일리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한인 상권은 그동안 이민 당국의 단속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한인 사업주들도 경각심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도 라틴계 이민자 고용을 많이 해온 동포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뉴저지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던 지인은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의 한인단체도 시카고 시내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까지 이민당국의 불심 검문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포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체류 신분 변경을 진행 중인 한인들도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에 이민자 단속 예산이 대폭 증액 배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 시 단속 강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이민자 권리 옹호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표적 조사를 개시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가 연방당국의 이민자 체포를 방해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이 뉴욕주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뉴욕주법이 위험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주와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겨냥한 일련의 법적 대응 중 하나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2020년 제정된 법원을 보호하는 법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법정에 출석하거나 법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면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은 뉴욕 법원을 마치 연방요원의 사냥터처럼 만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행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자 대응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소송은 근거 없는 괴소송이며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연방법원이나 이민법원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법원은 무기나 불법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체포하는 것이 이민 단속 요원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뉴욕주의 법률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좌파적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본드는 성명에서 법을 무시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력의 원인이며 뉴욕주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을 구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보면서 ICE가 거리 순찰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오전 7시 30분쯤 브렌트우드에서 나고 자란 전기 기술자 엘존 레머스는 출근하던 중 IC 요원들이 웨스트버리에서 그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영상에는 23세의 레머스가 차 안에 앉아 요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원은 우리가 찾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레머스는 누구를 찾고 있냐며 자신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했지만 요원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레머스는 요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요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레머스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 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게 당신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장 없이 RCA 요원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문을 여는 모습과 레머스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레머스는 약 1시간 동안 거리에 구금되었고 약 20분 동안 수갑을 찬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레머스는 자신이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레머스의 변호사는 체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RCA 요원들이 그를 구금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레머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했으며 이는 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조단 맘다니 주 하원 의원이 어젯밤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젯밤 뉴욕시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자가 TV 토론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성향의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쿠오모 전 주지사를 압박하며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인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격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쿠오모는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매우 해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었다며 졸업 후 뉴욕시에서 홈리스 지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대생에게 시청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간중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사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맘다니 의원도 성희롱 의혹과 쿠오모 전 주지사의 재임 시절 기록을 문제 삼으며 나는 한 번도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67세인 쿠오모 전 주지사는 33세 맘다니 의원의 공격을 맞받아치며 경험은 중요하고 경험 부족은 위험하다며 맘다니 의원의 짧은 정치 경력을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이 약속한 렌트비 동결 정책을 두고도 두 후보는 충돌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해당 정책이 시장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했고 맘다니 의원은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랜더 감사원장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요양시설 사망자 은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코로나로 아버지를 잃은 시민을 토론장에 직접 초청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쿠오모는 아버지를 잃은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요양원 사망과 축소 및 은폐 관련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쿠오모는 또 다른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자인 휘트니 틸슨에게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 맘다니 의원이 내세운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냐고 묻자 틸슨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뉴욕시장 선거에서 쿠오모 후보를 자신의 2순위로 선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전 감사원장과 젤노 마이리 상원 의원은 에이드리언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자 가운데에서도 그룹이 나눠졌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6월 24일 치러집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올해 6월 25일을 한국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기념하고 매년 6월 25일을 한국 전쟁 기념의 날로 지정해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은 한국 전쟁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백만 가족들의 아픔이라며 이 결의안은 우리 도시가 매년 전쟁으로 희생된 250만 명을 기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 긴장이 해소돼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중개 수수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일부 아파트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임대료에 반영돼 숨은 비용으로 전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법안이 시행된 수요일부터 일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아파트 렌트비가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직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은 한 주 전보다 5천 건 증가한 24만 25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25일에서 31일 주간 195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5만 4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의 설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국은 교차로 모서리에 물리적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 구조물에는 차단기, 화강화 블록, 화분 등이 포함되며 차량이 교차로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설계 변경이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